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첫 단추부터 접종 차질, 백신 미리 확보했으면 없었을 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무료 백신 접종 생생 내놓고 건보에 떠넘기는 꼼수. 한겨레 신문은 고령층 빠진 첫 백신 접종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 경향신문은 65세 이상 접종 보류, 백신 확보, 고령자 불안 불식시켜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에 대한 효능은 검증되지 않아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하에서는 명백한 효능이 있는 것인지도 사실은 설명해야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효능이 없다면 결국 효능이 있는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종이 발생할 경우에 코로나에 그 백신이 또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치료약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과 치료제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치료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능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면, 그럼 이 취약한 또 고령자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의 이 경우에 결국은 이 코로나 감염될 경우에 이제 치료가 관건일 수 있는데, 치료 대책, 치료제 확보, 병상 확보, 의료진 확보,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백신의 경우에 정부가 책임진다고 하면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백기환 선생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장상곤매 같았던 백기환의 민주통일 한평생, 경향신문은 민주통일의 외길을 걸었던 백기환 선생 그가 남긴 과제에서 그 삶을 조명을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경향만 실었네요. 노동자 민중세상을 위해 평생을 올곧게 살다간 혁명가이자 전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기환 선생을 추모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선별지급으로 가닥 잡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애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전날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재난은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고, 국내에서도 전 국민, 전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코로나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렇게 붙이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1차, 2차, 3차, 4차로 갈 수 있는데,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차수를 이렇게 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차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들 1, 2, 3, 4차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영업손실 기준으로만 지원하게 될 경우에 역시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고, 이 사각지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할 경우에 그 외에 실업자, 그리고 단기 고용되어서 저임금으로 일했으나 이제 그것조차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빈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봤을 때 특정 업종에만 맞춤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그 내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만,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빠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사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2년 전 국정원 문제 왜 덜추나 했더니 부산 야당 후보 공격용이다,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사찰에 대해서, 국정원 사찰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하고, 또 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4년 됐는데, 임기 정권 초기에는 뭐하고 지금 와서 이것을 이렇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일을 하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선거에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4년 동안 이 공개하는데 4년이나 걸린 것인지, 걸린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빌 게이츠 탄소 중립의 원전 필요, 이상식 안 통하는 한국, 중앙일보는 미래 위의 원전 필요, 빌 게이츠 조언 세계한다. 한국경제신문은 기후변화 원전 없이 대처 못한다는 빌 게이츠 경고. 빌 게이츠 얘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격하는 이제 아주 주요한 공격 수단이 됐네요. IT혁명의 신화를 창조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핵의 안전성까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분이 뭐 핵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의 이를 장시한, 그래서 핵무기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어떤 이론이, 학문이 가공할 만한 인류의 살상과 지향으로 이어질,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이 핵무기가 개발될 때 자기 과학자들과 함께 핵무기 개발을 중지할 것을 청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고, 오늘날 인류의 여러 재앙 중에 가공할 만한 이 핵무기 보유, 핵무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 이것을 이 과학자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빌 게이츠가 유명한 IT의 전문가고 창시자이지만, IT 산업을 오늘날 세계화시킨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킨 공로자이긴 하지만, 핵발전소, 핵의 안전성 문제, 사용 후 해결료의 10만 년 보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이런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누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빌 게이츠라고 해서 다 책임 있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세월호 해경 형사 책임 무죄 판결 의미 되새길 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 상을 알 수 없었다. 판사가 그렇게 하고 판결한 것, 무죄라고 판결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해경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재판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구조 실패 법적 책임 묻지 못한 세월호 1심 판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세월호 문제를 기소했고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그럼 검찰에 기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해경의 자료를 그대로 받은 그것만 가지고 기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제출된 자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 자료에 근거했을 때
해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신을 했다, 정상적으로 교신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결 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가? 그첫 이 담당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순천지청에 담당 검사로 있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가 하는 거기서부터 책임을 물어와야 됐고, 또 새로운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해경이 제시한 그 자료만 가지고 기소가 됐고, 그 자료에 근거했을 때 판사는 이것을 무죄라고, 형사상 무죄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뭐 2심, 3심이 있으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모든 책임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학교 스포츠 폭력은 반인권 범죄다, 뭐 당연하죠. 그러나 학교나 스포츠 폭력만 반인권 범죄가 아니고 모든 폭력은 반인권 범죄입니다. 지역주의 전쟁도 그렇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빈부격차 양극화도 모두 반인권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도 범죄 일종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정말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고 소비를 수탈하지 않고 자본주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재벌이 부자가 되고 소수의 금융 투기 자본가가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선한 자본가의 선한 이윤 극대화와 그리고 공존하는, 노동자 소비자 공존하는 이런 사회는 없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그들이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은 노동자들,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빈곤에 가고 있고 또 절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폭력이다. 폭력이 뭐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고용 투자 의혹 꺾는 과잉 규제, 출구 없는 고용 지원 만들 것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상법 개정, 노동조합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획일적 주 52시간제 등 규제 역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AI 로봇 시대 역행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미래 세대의 진만 커진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공무원 정원도 비대면 자동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반고용 정책 폭류 속 특단 고용 대책 주문은 표리부동하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이익공유법, 사회연대 기능법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용 문제, 오늘날 고용 문제, 심각한 고용 문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체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 정책을 도입하고, 신자유 정책에 가장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그 결과 대리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이 더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나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많이 늘어나지만 안정적 고용, 그리고 적정한 임금,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그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단순 노동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공황적 위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생산하고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생산이 되니까 결국은 소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소비로서 그 재고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이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공황적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오늘날 고용 불안 상태, 일자리 문제, 일자리 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재난까지 겹치니까 이것은 뭐 경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겹치면서 자연재난이 겹치면서 일자리의 그 불안정성과 고용의 불안정성, 실업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본 언론들은 각종 법률을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고용 불안의 원인도 아니고 사실 해법도 아닙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한일 관계 회복하라는 미 요구에 정부는 대응 전략 있나 이렇게 제목을 뽑고 일본은 한국이 먼저 징용 판결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금 또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이게 거드니까 개입하니까 일본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미국이 압박한다고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사과 반성 배상이 없는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원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밀 삼각 동맹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미제국주의 폭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폭로해야 합니다. 추경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지난해 추경 절반도 못 쓴 사업 54개인데 또 추경이라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에 추경 예산 51조 2,554억 원에 달하는 추경 가운데 약 10%인 4조 4,417억 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재정 플러스 추가 추경을 마련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이 국가부채 증가를 전제로 하는 추경으로만 계속적으로 추경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담론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재난지원세와 같은 제가 재난지원세란 말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같이 재난지원세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중견 벤처 내고증 한국 탈한국 고민 누가 내몰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 주 52시간제, 대폭 강화된 환경안전규제, 법인 세율 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친노조 변도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탈한국을 고민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도의 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나라, 뭐 OECD 국가에서 좀 상위 국가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본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든지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 자기 자본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나라이고 이윤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막 탈출하겠어요? 다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탈출한 기업도 있는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또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하는 것만 얘기할 건 없다는 거죠. 보유세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한국 보유세 낮다는 주장 정부발 가짜 뉴스였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칠 경우 영구의 2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를 합친 자산세만으로 OECD 4위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분석해낸 자료인데요. 뭐 제가 이제 그 분석한 원로 데이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다른 분석이 나와서 뭐 좀 양쪽을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로는 사설이 이런 식으로 분석한 자료도 안 하고 이제 근거로 사설을 썼기 때문에 설령 그럼 한국의 이 자산세가 OECD 국가에 비해 상위층이다 높다. 설령 막 그걸 인정한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다른 그런 OECD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건가?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속도인가? 이거 비교해 봐야 됩니다. 똑같이 자산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1년에 그 나라는 그 거대한 아파트에 100만 원도 1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다. 물가 상승 수준밖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1억 뭐 2억 이렇게 오른다 했을 때 자산세의 증가율, 그 집값의 증가율 이것하고 동시에 또 비교해 보면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경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LG 성소 배터리 분쟁 대화 통해 합리적 해법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내에서의 소송 관련된 건이죠. 기업은 국내를 막론하고 같은 업종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전을 펼치기도 하고 뭐 업무서를 퍼뜨리기도 하고 기술을 빼나가기도 하고
기술 인력을 빼나가기도 하고 마타도를 퍼뜨리기도 하고 전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기업과 자본 내부에 있어서의 치열한 전쟁을 불사하는 상황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경영하기도 하고 경영을 모색하기도 하고 기술 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공정을 또 모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한쪽이 승리가 완전히 한쪽이 패배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무슨 애국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동아일보는 심야는 호텔로 옮겨 2차 코로나 위기 속 부끄러운 시민의식 그런 비판하고 있는데요. 시민의식만 탓하지 말고 일반 요식업은 일반 식당은 밤 10시까지인데 호텔은 심야 영업이 가능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따져봐야죠. 그리고 심야 영업을 하더라도 뭐 거리두기라든가 무슨 그 방역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조치가 마련되는지 이런 것들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시민의식 그러면 호텔도 10시까지만 하면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시민의식 따지 얘기할 것이 없는데 참 동아일보가 시민의식을 들고 나왔네요. 그래서 별로 뭐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